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20년간 도둑이 들어와도 꼬리만 흔들던 순한 백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손자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보고서 말이죠.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온 가족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백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70을 앞둔 농촌 할머니 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할머니에게는 20년간 함께한 노견 백구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손자 민재가 가끔 내려오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휴가 써서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아버지 기일도 얼마 안 남았고 며칠 있을 거니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할머니의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드디어 손자가 장가를 간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며칠 후 민재가 여자친구 수연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수연은 정말 예뻤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세련된 여성이었죠.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게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누구든지 반기던 백구가 수연만 보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수연이 나타나면 털을 바짝 세우고 이를 드러내며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심지어 밤마다 수연의 방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잠을 못 이루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키운 백구였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전에 실제로 도둑이 들어왔을 때도 꼬리만 흔들던 백구가 말입니다. 우리 백구가 저렇게 짖은 사람은 처음이야. 우리 백구가 이제 너무 늙어서 낯선 사람에게 경계가 생기나.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구가 그토록 짖어댄 진짜 이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연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이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동물의 본능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구가 얼마나 순한 개였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년 전 정순 할머니가 백구를 처음 만난 건 비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백구는 길가에 버려져 있었죠. 비에 흠뻑 젖어서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백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 집 개가 되렴. 그날부터 백구는 할머니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물거나 으르렁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한 백구가 수연만 보면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털을 바짝 세우며 마치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 민재 여자친구란다. 하지만 백구는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어댔습니다. 수연이 한 발자국 다가갈 때마다 백구는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며 경계했습니다. 마치 위험한 존재로부터 할머니를 지키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잠든 밤, 백구는 현관문 앞에서 계속 서성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할머니가 백구야,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봐도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연이 화장실에 갔을 때 백구가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계속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서운 냄새를 맡은 것처럼 말이죠. 민재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할머니, 백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수연이가 무서워해요. 수연도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개가 저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난처했습니다. 손자의 행복도 중요하고
20년간 함께한 백구도 소중했으니까요. 미안하다, 수연아. 백구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고 늙어서 그래.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말입니다. 사실 백구의 기억 속에는 18년 전에 어떤 사건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수연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었습니다. 백구만이 알고 있는 끔찍한 진실 말입니다. 과연 1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수연은 정말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정순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 즉 민재의 아버지 동철 씨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거든요. 동철 씨는 그날 밤 차를 몰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차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동철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당시 민재는 겨우 8살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동철 씨 차 앞으로 끼어든 그 차는 사고 현장에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뺑소니였던 거죠.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고 현장에 남겨진 특별한 냄새를 말입니다. 백구는 동철 씨가 사고로 사망한 후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몸을 떨고 으르렁거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18년이 지난 후 수연에게서 바로 그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연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 수연은 동철 씨의 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하는 것 같기도 했죠. 두 번째, 수연은 18년 전 그 사고에 대해 이상하게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다면서요? 정말 안타까우셨겠어요. 어떻게 그런 세부 사항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세 번째, 수연은 자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며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부모님 이야기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뿐. 그 외 모든 것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점점 더 격렬하게 수연을 경계했습니다. 수연이 민재와 단둘이 있을 때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민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수연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할 때도 앞을 막고 서서 으르렁거렸죠. 어느 날 밤, 백구는 수연의 방 앞에서 밤새 지저댔습니다. 마치 위험해, 조심해,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백구 때문에 수연이가 잠을 못 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백구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빨래를 하다가 수연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백구가 그토록 경계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수연이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전화 내용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과연 수연이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백구가 그토록 경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헛간 뒤에 숨어서 수연의 전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내용이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잠깐의 침묵 후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18년 전 그 일. 이제 복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김동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되갚아줄 거예요.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동철? 그건 세상을 떠난 민재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때문에. 하지만 괜찮아요. 이미 민재의 마음은 완전히 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곧 유산 서류에 사인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집과 땅이 모두 제 것이 되죠. 1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연이 민재와 결혼하려는 진짜 이유가 복수와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그토록 수연을 경계한 이유를 말입니다. 동물의 직감은 인간보다 더 예리했던 것입니다. 백구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저 아이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걸. 할머니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할머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연과 동철이 밤 산책을 나간 뒤 조용히 수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수연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할머니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18년 전 사고 관련 신문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호 마이너스 김동철 사망 사건 가해자 마이너스 교도소에서 사망.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철호.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더 뒤져보니 수연의 진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박수연이었습니다. 김수연이 아니라 박수연.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18년 전 동철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뺑소니범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백구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년간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해자의 냄새를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연의 다이어리였습니다. 거기에는 복수 계획이 단계별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민재 신상정보 파악 및 접근 마이너스 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같은 회사 입사. 2단계 민재의 신뢰 얻고 연인 관계 발전 마이너스 완료. 3단계 할머니 집 방문해서 재산 규모 파악 마이너스 진행 중. 4단계 결혼 후 재산 상속 관련 서류 조작. 5단계 할머니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 6단계 민재도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 후 모든 재산 획득.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은 단순히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민재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백구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백구는 처음부터 수연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백구야, 너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구나. 너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는 백구를 꽉 안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품에서 안심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연을 향해서는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수연도 평소와 같이 상냥하게 굴었지만 이제 할머니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민재 오빠와 산책이라도 다녀올까요? 수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좋지. 젊은 사람들은 밖에서 놀아야지. 할머니도 평온한 척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재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민재와 수연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간 사이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할머니 몰래 집 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입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은밀하게 숨겨둔 금고 위치까지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계획 비준비 완료. 할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수연에게는 배후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과 민재가 돌아왔을 때 백구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연을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게가 정말 무서워요. 혹시 광견병은 아닐까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수연이가 무서워하는데.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수연이 백구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백구는 수연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수연의 정체를 민재에게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민재가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내일 우리 동철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함께 해주겠니? 할머니가 시험해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제사요? 저는 다른 종교를 믿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김동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의 미묘한 반응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연아,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할머니는 수연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할머니와 수연이 마주 섰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수연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니, 박수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동철이를 죽였다는 걸 말이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박철호의 딸 박수연입니다. 18년 전 김동철을 죽인 사람의 딸이죠. 하지만 할머니 아시나요? 아빠는 그날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었지만 졸음 운전을 하던 김동철 씨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다고요. 아빠도 피해자였다고요.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왜 도망갔니? 왜 뺑소니를 했니? 수연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무서웠어요. 자신이 잡혀가면 홀로 남겨질 딸을 걱정하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뺑소니를 했지만 결국 잡혔고 감옥에서 몇 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동안 저는 외롭고 무섭게 혼자 남겨졌어요. 그렇게 18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김동철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동안 저는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요. 백구는 수연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짓말하지 마.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백구의 짖는 소리를 듣고 온 것입니다. 할머니. 수연아. 무슨 일이야? 민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재야, 수연이는 18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딸이야. 복수하러 온 거란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수연아. 이게 정말이야? 수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내 인생을 외롭고 무섭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를 위해 접근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한 인연이 다 거짓말이었어?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마당 끝 창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놀란 할머니는 백구를 뒤따라갔습니다. 백구는 창고 구석에 머리를 들이밀더니 입에 뭔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낡고 먼지가 잔뜩 묻은 부서진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물고 온 것은 18년 전 사고 현장에서 주워온 차량 부품들이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조각, 깨진 헤드라이트 부품, 그리고 혈흔이 묻은 천 조각까지. 백구는 18년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그 어린 몸으로 이걸 다 간직하고 있었구나.
진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면서 그 번호판 조각에는 박철호의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혈흔이 묻은 천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참혹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수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아빠를 잃었다고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너희 아빠의 죄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까지 미워할 수는 없단다. 너도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고 18년 동안 고통받았으니까.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수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8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민재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백구는 모든 증거를 내놓은 후 조용히 수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의 발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백구야, 너는 이제 용서하라고 하는 거구나. 18년 동안 복수를 기다린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져서 모든 게 끝나기를 기다린 거였구나. 백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평화롭게 살아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동철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수연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저씨, 아빠를 대신해서 사과드려요. 그리고 저도 용서를 구해요. 복수보다는 속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자. 민재도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사랑은 변하지 않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날부터 백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수연을 보고도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수연이 밥을 주면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백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백구야,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였구나. 18년 동안 고생했어. 그 이야기는 조용히 마을을 울렸습니다. 18년 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누군가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지켰고 누군가는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백구. 이름 없는 한 마리의 하얀 개가 18년 동안 간직해온 건 단지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그리고 가족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이었습니다. 1년 후 수연과 민재는 진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수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민재는 정갈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 하얀 꽃길을 따라 백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작은 벨이 달린 리본을 목에 두르고 입에는 반지 상자를 조심스레 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바라봤고 그 순간 울컥해 눈을 돌리는 이도 많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민재는 백구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백구는 사람들 앞에서 가족의 일원이자 가장 큰 사랑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손자도 며느리도 그리고 20년 동안 함께한 백구도 모두 평안했으니까요. 그해 겨울, 백구는 점점 늙고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재 곁에 수연의 무릎 위에 할머니의 발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밤, 눈이 소복히 내린 마당 한켠, 백구는 혼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아주 편안한 숨소리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엔 백구가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녹슨 와이퍼 한 조각과 부서진 번호판 조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알았습니다. 백구는 가족을 지키는 사명을 완전히 끝마쳤다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동물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백구는 20년 동안 가족을 지켰습니다. 둘째,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할머니의 용서가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민재와 수연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백구 같은 동물들이 묵묵히 가족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백구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곁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